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 도쿄 K짱이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는요.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10년 10월 2일) 저녁 10시 10분경 자, 야마가타시에 있는 한 목조 건물에서 갑자기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자, 지금부터 남성 A, 피해자 남성을 이제 A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A의 그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건물, 그러니까 목조 건물로 되어 있고 2층이 되어 있는데 건물 1층에 서재 외벽과 그리고 그 근처, 집 근처에 놓여있던 쓰레기 봉투에 누가 등유를 막 뿌린 뒤에 라이터로 불을 확 붙여서, 그러니까 뭐 그 화장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 집에다가 방화를 해. 이런 증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실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뭐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의 실수로 인해서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등유를 뿌린 뒤에 라이터에 화장지에 불을 붙여서 던져서 집을 화재를 일부러 냈다라는 증거가 나오는 거야. 또 남성 A는 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지. 자신의 부모님은 화재로 돌아가셨거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과 굉장히 트러블이 잦았던 한 남성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남성을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 남자를 스토커를 했다, 이 남자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이런 걸로 해서 기소가 되죠. 하지만 그 남자는 이 방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명돼서 결국에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11년 11월 24일 밤 JR 킨시조 역에서 가까운 코토구 모리노마치에 있는 한 공동주택에 갑자기 거센 불길이 막 치솟기 시작해. 자, 그 건물은 12층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요. 12층 건물의 9층에 있는 부분, 한 집이 전소가 돼. 다 불에 타버려. 그래서 결국에 이 방에 사는 오츠카 미치코상, 당시 나이 76살. 자, 이 할머니가 그 집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도 어떤 한 남성이 지목돼요. 이 모든 사건에서 의심받은 동일 인물이 모두 같은 남자였는데요. 그 남자 사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시 그의 나이는요 46살이었습니다. 이름은 아사야마 카츠미라는 남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사건 말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요 한 명의 여성도 함께 그와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사유리라는 여성이었어요. 자, 화재 전후에 현장 주변에 그 CCTV, 방범 카메라를 샅샅이 수색한 결과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야. 사실 사망한 오츠카 씨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었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바로 그 사람이 이 남자였던 거야. 자, 2010년 10월 2일에 야마가타시에서 일어났었던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개월 후에 그 집 장남이 나랑 사실 트러블이 있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불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라고 신고를 내서 스토커 문제로 기소가 됐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화재에서
오츠카 씨, 그 돌아가신 할머니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40대의 장남인 한 남자가 있었어. 지금부터 그 남성을 B라고 칭할게요. 자, 그 남성 B에 대한 스토커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된 적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자, 60살에 66살의 그 할머니의 친아들, 그러니까 실화야, 실화. 그러니까 두 번의 스토커 문제로 기소가 됐었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화제의 용의자로 또 지목이 됐었던 거지. 자, 아사야마 카츠미와 부인 사유리, 그 두 명이 같이 공동으로 이 화재를 저지른 거예요. 자, 2011년 2월 나고야 시내 어떤 주택가 모퉁이에 있는 단독주택의 민가에서 오츠카 씨의 장남 B 씨와 아사야마 카츠미는요,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돌아가신 할머니 친아들과 이 남자애가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해. 그리고 사유리도 같이 포함한 이 세 사람이 함께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의 공통된 지인에 따르면 장남, 남성 B와 그리고 아사야마 카츠미가 2층에서 함께 지냈고, 그리고 사유리, 그 여성은 1층에서 지냈대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 활동을 한 거야. 하지만 이 동거 생활은 오래 못 가 파탄납니다. 왜냐면 이 아사야마의 폭력, 욕설,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이 장남이 그 집을 나가버려. 자, 그 직후부터 아사야마 카츠미가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사야마 카츠미와 사유리가 그 남성 B를 향한 집요한 집착이 시작돼요. 네가 집을 나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전화해봐. 자, 아사야마 카츠미는요, 사유리에게 시켜가지고 계속 연락을 하게 하고 자기 또한 연락을 끊임없이 연락을 합니다. 전화 받아. 전화 받아. 안 받아? 게다가 이 남성 B의 거처를 찾으면 못 찾잖아? 만약 이 남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연락도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했냐? 고토구에 살고 있던 그 남성 B의 엄마 집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집에 돌아다니는 거지.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거야. 자, 그래서 아사야마 카츠미하고 사유리는요, 서로 시간을 분담해서 그 집을 감시하기 시작해. 언젠가 얘가 돌아올 거다. 병든 어머니를 혼자 두고 얘가 어디 갈 리 없다. 그 집을 감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그 남성 B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카톡을 라인이나 연락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진짜 이렇게 말했대요. 일본 말로 하면, 나, 하나시오 시오요. 하나시오 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해, 나랑. 이런 식으로 얘기 좀 하자라면서 굉장히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대. 자,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이 아사야마 카츠미는 그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현관 밖에서 이렇게 외쳤대. 안 오네! 이라시아이마센까! 저기요! 여기 좀 와봐요! 들어와봐요! 아무도 없나? 저기요! 좀 들어와봐요! 안 해친다니까? 어머니, 나 그냥 당신 아들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아들만 불러줘. 에? 이러면서 집착적으로 연락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그 남성 B의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 집착적인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됐냐? 이 화재가 발생하는 11월 24일 그 직전까지 계속 이어졌대요. 그러면서 아사야마 카츠미가 어머니한테 말했대. 어머니, 내가 그 남자랑 걔랑 내가 돈 관리 때문에 그래. 내 돈 관리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돈 얘기할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쪽 아들이랑 빨리 나 만나게 해줘. 그럼 내가 이렇게 올 일도 없잖아. 에? 이러면서 계속 엄마를 괴롭히는 거야. 그 76살의 그 할머니를. 너무 끔찍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 남성 B, 그 장난 남성 B는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해인 봄부터 가을까지 나고야시에서 이 남자랑 이 아사야마랑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2010년 2월 이후부터 총 3달 동안 이 아사야마랑 그 사유리랑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야. 3명이서. 그런데 이 아사야마 그 약간 지금 느낌 나는 포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던 거지. 맨날 때리고 욕하고 이러는데 그걸 누가 견디겠어? 그래서 이 장난 B가 도망가요. 사실은 동거를 하면서 이 남성 B가 몇 번이나 도망간 적을 있었대. 그 폭행을 견디지 못해서,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해서. 그 도망가면은 또다시 집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도망가면 또다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돌아갈 때마다 이 아사야마는 폭행을 반복했고, 장남이 이 남성 B가 그러다가 9월 이후에 또 몇 차례나 도망을 쳤어. 그러다가 또다시 11월에 한 번 더 달아납니다. 그래서 도쿄까지 와서 도쿄 시내에 있는 캡슐 호텔이나 이런 데서 그 잠을 자면서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도망 생활을 전전했어. 하지만 얘랑 그 사유리랑 이 두 사람이 집요하게 아주 행방을 추적한 거야.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 아사야마랑 사유리랑 이 남성 B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청에 갑니다. 구청에 가서 어떻게 남성 B의 행색을 하는 거지. 너 주민등록 등본 좀 떼려고요. 그래서 주민등록 복사본을 받아서 그를 추적한 거야. 그래서 알게 된 게 어디야? 바로 이 남성 B의 어머니의 집이었던 거야. 자, 아사야마는요, 9월 이후 이 남성 B가 도망갈 때마다 몇 차례나 그의 어머니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오츠카 씨의 집을 찾아가서 남성 B를 만나게 해달라. 남성 B 어디 있어요 지금? 걔 어디 있어? 어머니 생각해봐. 나랑 어머니 아들이랑 만나게 해주면 나 여기 안 온다니까. 쉽잖아. 이해 안 돼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내 앞에 당신 아들 갖다 놔. 이런 식으로 매번 협박을 한 거야. 그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되게 빈번했대. 자, 2011년 11월 도쿄도 고토구의 아파트에서 그 여성 오츠카 미치코상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집을 방화한 사건으로 체포가 된 이 남자 아사야마 카츠미. 여러분들 느낌 오셨나요? 왠지 남자랑 왜 동거를 하고 여자 한 명은 또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인데 친구를 왜 때려요? 막 복잡하실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 그는요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게이였던 거야. 자, 남성의 모습으로 남성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지. 자, 사실 동성애자였던 아사야마는요, 이 남성 B를 만나기 전에 남성 A라는 사람과 교제를 했었어. 자, 2008년 10월 나고야에서 어떤 한 지인의 소개로 남성 A를 알게 돼서 둘이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성 A도 이 아사야마의 폭력에 너무너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폭행 문제, 폭언 문제로 고민하다가 굉장히 힘들게 용기를 내서 이 아사야마에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헤어지자고 얘기를 꺼내요. 하지만 아사야마의 행동이 어땠냐? 헤어져도 괜찮겠어? 너 직장에서 너 게이인 거 알아? 나랑 헤어지면 네 직장이 다 까발린다. 뭐 그래도 괜찮으면 헤어지고. 자, 직장에다가 네가 게이인 걸 다 폭로하겠다. 나랑 동거하고 나랑 사귀는 사람이라고 폭로하겠다라면서 이 남성 A를 위협했대. 그렇게 해서 억지로 1년 반 정도의 교제가 이어집니다. 자, 남성 A는요, 2010년 5월에 자신의 집가, 그러니까 본가인 야마가타시로 이사를 해요. 그러면서 아사야마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다 끊어버려. 그런데 이 아사야마가
참을 남자야? 아니지. 아사야마가 이 남성 A에게 또 끊임없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9월에는요, 이 아사야마가 이 남자가 본가로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남성 A를 억지로 끌고 가서 나고야시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또 억지로 그 남자의 아사야마에게 억지로, 그러니까 거의 구속 아닌 구속,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말해요. 저기 있잖아. 나 진짜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아프신 거. 나 우리 엄마 편찮으셔서 내가 병간호를 해야 돼. 라면서 친정으로 돌아가요. 자신의 본가로 돌아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야마는 그 뒤에도 대량의 메일이나 전화로 그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성 A의 집에 불이 한번 크게 났어. 남성 A는 물론 이 남자를 의심했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이 남자는 풀려났어. 그런데 이 방화가 사건이 있었던 후에도 이 아사야마가 야마가타시에 있는 남성 A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유리창을 부셔. 그래가지고 남성 A가 경찰에 또다시 신고를 했고, 야마가타 현경이 그가 그를 괴롭혔던 스토커 행위를 파악했어요. 하지만 스토커 경위를 어떻게든 기소는 할 수 있었지만 이 방화 사건에 대한 특정에는 어떻게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래, 이 집은 그냥 자연스럽게 실화된 거다, 불이 붙게 된 거다, 자연스럽게 화재가 생긴 거다라고 그렇게 처리해버려. 그래서 이 남자는 풀려나죠. 자, 그러면은 왜 이 남자는 이렇게 폭력적이고 집착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일까? 자, 아사야마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 재판에서 그의 친누나가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사야마 카츠미는요, 야마가타 출신입니다. 그의 누나가 말하길, 자, 그의 집안은요, 그의 아버지도 굉장히 폭력적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 아사야마가 늘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감쌌대. 그러니까 엄마를 보호했던 거야. 집은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그의 학력은 중졸이에요. 자, 그런 그가 미용사를 목표로 하고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바로 그의 친형이 25살의 나이로 자살을 해요. 자, 집안 환경도 좋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도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그런 가정 환경에서 아사야마는 삐뚤게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는 이제 막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것들. 자, 카드를 긁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카드 빚으로 산 물건들이 방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시계가 36개, 모자가 25개, 선글라스가 35개, 그리고 신발이 200켤레가 나왔다고 해요. 자, 삐뚤게 자라온 그의 전력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는 약물도 사용했고요. 마약을 했고요. 공연 외설, 그러니까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 그리고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음행, 약간 그런 문제도 있었어. 그리고 치안, 여자에게 성추행하는 거, 치안, 절도, 도찰, 몰래카메라, 그리고 감금. 이런 전력들이 화려한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약, 공연 외설, 미성년자와의 음행, 치안, 절도, 도찰, 관금, 스토커, 거기다가 방화살인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조금 궁금해하실 부분이 뭐냐? 바로 사유리란 여성일 거예요. 자, 사유리는 대체 뭐 하는 여성일까요? 자, 아사야마 카츠미. 자, 그는 동성애자입니다. 게이예요. 남자지만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어요. 바로 그 아내가 이 사유리상이었던 거야.
자, 근처 주민 관계자에 따르면 아사야마 카츠미 그리고 그의 아내 사유리 두 피고가 결혼한 것은 바로 10년 전입니다. 자, 사유리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사유리, 그의 아내와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녀와 그의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2층에서 그의 둘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해요. 함께. 자, 그러다가 아사야마 카츠미와 사유리가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자, 그의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사실 사유리는요, 자산가의 딸이라고 유명해요. 사실 그녀도 동성애자다라는 말이 떠돌아. 자, 그녀 또한 동성애자이며 또한 자산가의 딸. 자, 그녀가 자산가의 딸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녀가 동성애자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사야마는요, 그녀와 위장 결혼을 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지. 그리고 사실 위장 결혼이 맞기도 해. 자, 그녀 또한 이 아사야마에게 굉장한 폭행과 폭언으로 학대를 당합니다. 자, 그러나 사유리는 아사야마 카츠미에게 어떤 남자로서 느끼는 사랑, 애정, 이런 이성으로서 느끼고 애정을 갖고 그와 결혼을 한 건 아니었대. 그렇다면 왜 둘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왜 결혼을 한 걸까? 자, 그녀의 지인, 그리고 이 남자의 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원래 스노보드 타러 간다거나 둘이 되게 잘 돌아다니면서 사이 좋았어요. 아, 특히 그 두 사람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갖고 둘이 돈 모아서 개 사가지고 같이 막 키우기도 하고 그랬어. 자, 그러다가 2002년 아사야마 카츠미하고 같이 살고 있던 동거 상대가 도망갔잖아. 도망갔다가 그때 걔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굉장히 뭔가 뭐라 그러지? 그 약간 혼자 하고 싶어하는 독점력이 굉장히 강했던 남자였던 것 같아. 자, 돌보는 걔가 그러니까 돌볼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빠지니까 얘가 또 아사야마 카츠마가 도운 거지. 자, 그러다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 둘이 동거 생활을 하긴 했었어. 다른 남성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기는 했었는데 결혼은 하고 있진 않았는데 이때 이 남자애가 자기랑 같이 살고 있던 남자가 도망가자 그때서야 이 사유리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야. 그러니까 프로포즈라는 말이 좀 웃기기는 한데 결혼을 신청한 거지. 나랑 결혼 한번 할래? 나랑 결혼하자. 걔도 도망갔고 걔 키워서 한다면 없어지고 어차피 같이 사는 거 나랑 그냥 결혼 한번 하지 라면서 같이 결혼을 신청을 해요. 근데 사유리는 왜 오케이를 했냐? 이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사실은 사유리에게 암에 걸린 아버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프신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싶어서 그와 결혼을 선택했다고 지인이 증언을 해. 그러니까 이른바 그녀는 깍두기였던 거야. 우리나라 말로 깍두기, 이렇게 중간에 사이에 낀 그런 거야. 왜냐면 이 남자는 확실한 100% 게이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랑 결혼을 했지만 남자친구를 끊임없이 만들었어. 자, 결혼 후에도 아사야마 카츠미의 폭언이나 폭력 그녀 혼자 계속 견디고 있었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자신의 남편의 남자친구들과의 동거도 함께 해야만 했고요. 자, 이 남자의 직업은 뭐였어요? 아사야마 카츠미는 여러분, 무직이었어요. 백수였어요.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럼 둘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 일하지 않는 아사야마 카츠미에게 사유리상은요, 생활비를 건네주거나 아니면 집을 얻거나 그에게 무슨 취미생활하는 용돈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사유리상은 그에게 있어서 그냥 돈줄에 불과했던 거야.
자,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결혼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은 굉장히 비극적이었죠. 자, 여러분들 궁금해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문신을 하고 왔는지. 여러분 그의 몸에 그려진 문신이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사실은 일본에서는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문신한 사람 봐도 그냥 패션이겠거니 하잖아.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이 문신이 아직까지는 약간 패션 개념은 좀 아니야. 왜냐면 문신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꽤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온천에 가도 문신한 사람은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뭐 대중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약간 뭐 헬스장이라든지 짐 이런 곳에도 문신을 너무 크게 한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아. 그리고 어떤 풀장에서도 문신을 했으면 받아주지 않아. 저 도쿄 K장도 이 어깨에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나비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온천에 갔는데 몰랐어. 문신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걸 몰랐어. 일본 문화가 그런지 몰랐어. 근데 온천을 갔었어. 그때 제가 집에 살고 있던 그 주인 아줌마가 온천 한번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갔었는데 쫓겨났어요. 들어간 지 5분 만에.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 말한 거야. 문신한 사람 있다고. 그래서 거기 목욕탕에 있는 관리인이 저에게 와서 그때 일본말 하나도 할지 몰랐다였는데 문신 때문에 나가주셔야겠다고 그래서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나 뭐 레터링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문신 몸에 뭔가 있는 건 안 돼. 왜냐면 약간 야쿠자의 그런 안 좋은 기운이 다른 사람과 섞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고 일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몸에 문신이 있으면 특히 남성 이런 문신 있죠. 약간 이런 문신이 있으면 100% 야쿠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까지 일본의 좀 문화예요. 자, 목조 2층짜리 낡은 단독 주택 주차장에 있는 빨간 고급 외제차. 자, 뭐 일하지도 않는 그가 어서 이런 차를 갖고 있었을까요? 자, 아사야마 카츠미는요, 온몸에 문신을 과시하듯 상반신을 이렇게 벗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 덥다. 이러면서 알몸으로 자동차 청소를 한다든지, 동네에 있는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의 문신을 과시하면서 조금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 이런 공포심을 조성했대.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사야마 카츠미는요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고 해. 욱하고 성질 급하고 빨리 아이씨 막 이런 성격 있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건이 났을 때 문 열고 나가는 거야. 나와가지고 야 문 열어. 문 열어 이씨. 차에 내려가지고 상대방 차를 막 박차고 막 두들기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랬대. 그러면서 운전석 문을 막 억지로 열고 해가지고 야 내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뭔지 알지 약간 그런 사람이었대. 그리고 그런 광경들을 근처 주민들이 몇 번이나 봤다고 해요. 자, 한편 그의 아내인 사유리는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라고 알려졌어요. 그 동네에서. 자, 과거에는 그녀는요 외제차 판매 회사에 근무했대요. 그래서 그가 왜 빨간색 외제차를 갖고 있는지 안 봐도 훤하죠. 그러면서 현재는 그 당시에는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도 굉장히 아침 일찍 출근하는 등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여성이었대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는 굉장히 약간 알게 모르는 약간 물론 위화감 같은 게 항상 있었대. 자, 아사야마 카츠미는요 게이였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서 어떤 남자와 친하게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 농담도 상당히 좀 야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고 해요. 자, 다른 주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사야마 카츠미 그 사람 있잖아요.